자, 얘들아 안녕. 지금부터 우리 3월 넷째 주 첫 번째 문법 영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마지막으로 의문사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해서 얘들아, 의문사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랐죠? 되게 어렵거든. 어렵기 때문에 3회차나 걸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고, 자, 그만큼 그에 따라서 열심히 쌤 영상 봐주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보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열심히 잘 듣고 있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의문사, 쌤이 지난번부터 얘기를 해줬었죠? 이 의문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요 의문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우리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 포인트 또 한번 볼 거야. 자, 뭐에 대해서 본다? 자, 우리가 의문사가 포함된, 즉 의문사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가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고 되죠. 자, 동사의 종류가 첫 번째로 비동사. 자, 두 번째로 조동사. 자,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 따른 순서를 지금부터 친구들 계속하면 지겹지? 지겹지만 그만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의문사도 이 순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봐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의문사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얘들아 순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동사냐라는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맨 앞에는 뭘로 시작한다? 바로 의문사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의문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비동사가 우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뒤에 주어가 나오는 이 순서를 가진다라고 되고 자, 조동사가 나오는 이런 의문문은 의문사 맨 앞에 나오고 또 똑같이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한 개 더 나와야 되네. 근데 그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었다? 바로 동사 원형으로 생겼다라고 우리 조동사에서 같이 배워줬었죠. 자,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 주어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나오는데 일반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일반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출동시킨다고 했었네. 얘들아 세 가지 뭐 출동하죠? 바로 do, the, d가 출동한다라고 해서 do, the,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주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우리가 여기 do, the, d라고 해서 수와 인칭 그리고 시제까지 다 여기에서 표시를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에다가는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떼고 담백하게 그냥 동사 원래 형태를 적어주면 된다고 했네. 여기에서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포인트도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선생님이 말해줬던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how라는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얘들아 how라는 거는 사실 너희가 평소에도 많이 봤어서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how라는 건 얘들아 바로 무슨 뜻이다? 어떻게 라는 뜻으로서 자, 바로 어떤 수단을 말하거나 혹은 어떤 방법을 말하거나 어떤 상황의 상태 등등에 대해서 나타낼 때 우리가 이 의문사를 사용한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쉬운 문장 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선생님이 특히나 수업 시간 전에 친구들한테 영어로 스피킹을 시키기 위해서 자주 묻는 문장이에요. 오늘 기분이 어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늘 너는 어떻니? 오늘 너는 기분이 어때? 자, 어떻게 만들죠? 바로 how 그 다음에 뭐뭐이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how are you 오늘 today 요런 문장의 순서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장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 한글에 문장을 적어 볼 테니까 친구들이 잠깐 스탑해서 영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는 어떻게 캐나다로 갔니?
자,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캐나다 가서 공부를 했었다고 했지. 자, 어떻게 갔겠노? 뭐 당연히 뭐 비행기 타고 갔겠죠. 그죠? 배 타고 갈 순 없어. 자, 메리는 어떻게 캐나다로 갔니? 라는 문장. 먼저 친구들이 영작을 해주길 바라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의문사. 얘들아, 우리 뭘 사용한다? how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갔니, 즉 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인 go를 사용한다라고 돼요. 자, 근데 얘들아 보다시피 우리가 갔니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쌍시옷을 사용했네. 얘들아, 우리 쌍시옷이라는 우리 요 표시는 선생님이 시제가 뭐라고 설명해 줬었어? 바로 시제가 과거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러면 나왔네. 일반 동사 사용했고 과거 사용했으니까 자, 먼저 how라는 의문사로 만들어 볼게요. how. 그 다음에 do, the, d를 사용한다고. 자, 주어가 누구예요? Mary는. 그 다음에 우리 갔니니까 선생님 went겠네요. 자, 중요한 것이 과거임이 여기 나타났죠. 뒤에 동사 원형이 나타나서 go. 자, 캐나다로 뭐뭐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까지 적어서 정답은 How did Mary go to Canada? 요거 맞춘 친구들은 알지? 요렇게 선생님이 맨날 자기 칭찬하라고 했었죠. 자, 요렇게 돼서 ho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부분들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자, 바로 잘 아는, 우리가 그런 잘 아는 단어로서 how는 무슨 뜻이다? 어떻게 라는 뜻으로서 어떤 수단, 방법, 상태를 나타내고 이 순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되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지금부터야. 바로 어떤 거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우리가 how 같은 경우에는 그냥 how만 덩그러니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 how 뒤에다가 어떤 포인트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라는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으로 문장이 해석되게 된다라고 돼요. 자, 어떤 게 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이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한 문장을 바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한번 봐봐. 자, how deep is the river? 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how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즉 how 뒤에 뭐 비동사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런 원래의 순서가 아니라 how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 보다시피 deep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deep라는 거는 무슨 뜻이다? 바로 깊은 이라는 뜻으로서 얘들아 니은으로 끝나는 거는 품사가 우리 뭐라고 했죠? 바로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나왔네. 자, 지금부터 볼 부분이 바로 how 뒤에다가 형용사가 나오거나 혹은 부사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라는 거를 볼 거야. 자, 원래 how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라는 해석이 된다 했어. 근데 얘들아 어떻게 깊니 그 강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강이 어떻게 해석한다? 얼마나 깊니 라고 해석을 하는 걸로써 how 뒤에다가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올 시에는 바로 얼마나 뭐뭐한 혹은 부사는 얘들아 우리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뭐뭐하게 라고 해서 얼마나 뭐뭐한 얼마나 뭐뭐하게 라고 how 뒤에 형용사랑 부사가 올 시에 해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how 뒤에 어떤 형용사 혹은 부사가 오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나이를 묻는 표현은 얘들아 바로 뭘까요? 자, 얼마나 늙었니? 얼마나 나이 들었니? 바로 how old가 되겠네. 자, 그래서 너 몇 살이니? 라는 문장이 어떤 거였어 얘들아? How old are you? 라는 그 기본적인 문법이 이렇게 사용된 부분이었어. 자, 키를 물을 때는 얼마나 크니? How tall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물을 때는 얼마나 크니? How big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물을 때는 얼마나 기니? How long이 되고 자, 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머니? 먼이라는 how far. 자, 무게는 얼마나 무겁니? How heavy. 자, 깊이는 얼마나 깊니? 아, 방금 사용했던 요 부분이죠. How deep.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낼 때 얼마나 높니? 높은이라는
high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즉 빈도. 예를 들어서 너는 얼마나 자주 이 닦니? 하루에 3번 이런 거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라는 이런 구문이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을 만들 때, 자, 자주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거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예문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같이 해석해보면 된다. 자,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서울? 자, 얘들아, 여기에서 how long이라는 이런 단어가 보다시피 사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it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 take가 실제로 거의 20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여기에서는 how long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 길이라고 되는데, 얘들아, 서울까지 가는 데에 길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take가 지금 보다시피 뭐를 나타냈대?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해석된다고 했죠? take가 이 경우에는 시간 따위가 걸리다라는 해석이 된다고 했어. 자,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플러스 좀 하도록 할게. 길이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how long 같은 경우에는 뭐도 나타낸다? 바로 거리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얘는 하나 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보다시피 거리가 아니라 시간, 즉 기간이 되겠죠. 정정할게요. 자, 그래서 자,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얼마나 길게 걸리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보다시피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it이라는 단어 이것이라고 해석을 했어? 안 했어? 자, 안 했죠? 혹시 우리 2주차 피드백 영상 열심히 받는 친구는 쌤이 뭐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자, 우리 시간이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될 때는 it이라는 이 단어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요때 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들아 이름이 뭐가 된다? 바로 비인칭 주어라는 이름을 나타내게 되죠. 자,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얘들아 비인칭 주어는 바로 지금 보다시피 자, 시간 또 뭐를 나타낼 때 바로 요일 혹은 날짜 또 거리 그 다음에 날씨 또 어둡고 밝고 명암 이 등등을 나타낼 때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고, 자, 요때 비인칭 주어 같은 경우는 방금 쌤이 말했네. 얘들아, 요때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이렇게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를 쓸 때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자주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슨 주어 들어가야 되노?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볼 때는 이런 포인트를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적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봐주면 돼요. 정리 좀 할게. 자, how 바로 뒤에다가 형용사 부사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가 아닌 얼마나 라는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how long 같은 경우에는 길이 뿐만이 아니라 시간, 즉 기간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